내가 생각했던 그런 종교의 맞아. 개념하고 같이 다르서 되게 좋았고, 우선은 좀 하나하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어저께 그냥 내가 좋았던 구절만 쫙 적으면서 그냥 리뷰 한번 해봤을 정도 됐습니다. 자, 또 한 주가 지났네요. 네. 이 책을 선정을 내가 했잖아. 별 5개 중에 그 난이도는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 적정성. 그러니까 높다 낮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적정성. 이 정도면, 그러니까 5점이면은 굉장히 어려운 걸 말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그럼 어렵다 싶다로 먼저 해보자. 그러면은 5가 제일 어렵다 그러면 5가 제일 어려웠다 그러면 나는 한 3? 3. 오케이. 그러면 우리한테 적합한 정도는? 적한 편 정도. 그러니까 5가 제일 적합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리가 많고 그거는 5. 오케이. 그럼 아주 괜찮은 정도네. 요 정도. 그렇게 우리 적어놔도 괜찮겠다. 그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난이도는 중간, 그다음 적정성은 상이네. 오케이. 저번에 논의했던 것처럼 이제 1, 2장을 네가 먼저. 내가 우선은 아직도 가야 할 길, 항상 제목에서 그 의미를 좀 찾으려고 하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결국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다들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가야 할 길을 어떤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 과정을 설명해주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서 이게 나왔던 대로 너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막는 요인들에 대해서 나왔고, 그걸 막는 요인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보고 얘기해도 돼. 한번 정리한 걸 한번 알았어. 자기가 자기에게 부딪히는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자기만의 문제에 대해서 그걸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해결하지 않고 피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게 심화되면 정신질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오는 문제와 자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부딪혀서 이겨내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훈육이 필요하다. 난 그렇게 정리가 되었고, 그 훈육을 하는 방법에는 4가지가 나왔었는데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기억에 남는 건 절제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균형 잡는 거, 그 다음에 뭐 진리를 추구하는 거, 뭐 요 정도는 생각이 나고, 이 사람이 제일 중점을 둔 포인트가 어쨌든 절제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자기 성찰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 베이스는 그때 네가 얘기한 대로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자기에 대한 사랑,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밑바탕에 돼야 된다라는 게 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절제라는 부분은 쉽게 말해서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거. 근데 나는 보통 당장 즐거운 거 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단순히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즐거움을 뒤로 미루고 지금 좀 하기 힘든 어떤 그런 고통을 지금 함으로써 나중에 더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성찰,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를 확장해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애착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깊은 차원의 사랑이더라고. 이따 여기서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냥 느낌적으로는 단순히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주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자기를 얼마나 크게 크게 확대할 수 있는지, 자신의 그릇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가 그것이 사랑의 근본적인 어떤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정도로 나는 앞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얘기했고, 뒷부분은 이제 종교
거기에 관련된 이제 종교랑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됐어. 그럼 관련해서 하나씩. 그럼 그 전에 그러면 이제 1, 2장의 내용은 그렇고 3, 4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내가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훈육과 사랑을 이제 1, 2장에서 다뤘고 그 얘기를 네가 써머리한 거잖아. 이제 그 궁극적인 이 사람의 목적은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랑을 통한 영적 성장이라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영적 성장이라는 거를 우리가 딱 들었을 때 감이 안 오잖아. 지금 이걸 읽고 나도 감이 안 오긴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방향 속에 이 사람은 종교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종교의 정의 자체가 그냥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기독교, 천주교, 뭐 이슬람교 이런 어떤 종파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세계관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그 사람, 그 사회 집단, 하여튼 거기서 만들어진 그 사람의 어떤 세계관. 그래서, 과학도 누군가의 종교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조금 설명을 하다가 결국은 과학이 세계를 바라보고 분석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라고 이 사람은 보는 것 같았어.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종교적인 세계관을 잠깐 정의를 했었고 그 안에 자기가 상담을 했던 3명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었어. 그 사람이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마르시아랑 캐리였나? 캐시 그리고 테오도르의 경우.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자기 가정사에서 종교가 인생관에 차지했던 영향이 좀 컸던 사람들이긴 하더라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쭉 하면서 넘어가는데 근데 이 성장과 종교의 마지막에서 그냥 그 약간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라는 걸로 약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뭘 말하는지 약간 애매하긴 했어.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은총으로 넘어가면 진화론을 약간 적용을 해서 과학과 종교와 뭐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 사람은 자기만의 이 이론을 얘기를 해. 그러면서 쉽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엔트로피 있잖아. 엔트로피가 뭔지 혹시 기억나나? 에너지란 총량이 있다라는 거 아니야? 에너지 총량의 법칙. 그래서 에너지가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는 건가? 아니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일 거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인가? 바로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엔트로피 법칙을 설명을 하면서 그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되게 가치 있는 것에서 무가치한 것으로 간다라는 물리학 법칙을 설명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것과 역행해서 가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것 중에서도 우리 인간이 조금 더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 바르게 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이런 엔트로피 법칙, 어떤 진짜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과 역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전환이 되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전제가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갑자기 하느님 얘기가 나와.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닌가. 갑자기? 갑자기 그게 약간 좀 뜬금없어. 내가 약간 조금 뭐 띄엄띄엄 읽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갑자기 그렇게 넘어가. 그래서 그러면서 그것이 아닌 다른 가정이 더 괜찮은 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단에 쭉 얘기를 흘러가면서 그 성경의 원죄가 나오잖아.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원죄, 사람에 대한 원죄를 그렇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우리를 구성하는 뭐 인류 중에는 일부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종교에서 말하는 원죄일 수도 있고 그것의 원인을 이 사람은 게으름으로 봐. 그래서 인간의 게으름. 그래서 그 구약인가 신약인가 모르겠는데 거기서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먹잖아, 독사과를 먹잖아. 근데 그것을 먹으라고 한 건 뱀, 사탄이고 그걸 먹지 마라고 했던 건 하나님인데 사탄의 말은 들었으면서 하나님께 왜 이걸 먹으면 안 되느냐고 되묻지 않았다. 그 되묻지 않은 것이 인간의 게으름이다. 어떤 그런 게으름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지배적인 사람은 그 원죄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내가 두서가 없긴 한데 이 책 자체가 약간 좀 나는 핑퐁처럼 넘어가는 것 같았어. 어쨌든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이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기 때문이고 그것은 우리가 은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점핑을 막 하네. 아, 내가 말하는 게 좀 점핑일 수 있어. 그래서 근데 이게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느낀 건 뭐냐면 그 은총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좋은 일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우리를 바란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은총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은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은 한 사람의 의사로서 자기가 환자를 선택하지도 그리고 그거를 치료할 수 있다 없다를 선택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자기는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어쨌든 누구나 다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고 뭐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 마지막에 약간 난 조금 그랬어. 나는 이 앞부분은 훈육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왜 훈육이 필요한지 해가지고 엄청 논리적이잖아. 사랑, 그 종교까지 잘 흘러갔거든. 그래가지고 맞아. 마지막에 사실 은총을 나도 은총에 대한 그런 약간 거북함이 있었는데 한번 앞에 읽다 보니까 읽어보고 싶더라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잘 써가지고. 근데 이거 내가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어. 한번 나도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다음에 좀 해줘 봐봐. 거기 너가 아까 얘기한 부분에서 내가 말하는 게 쭉 이해는 돼. 이해는 되는데 갑자기 그냥 뜬금없는 그냥 궁금함인데 왜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게으름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적으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게을러지면 안 되고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다 게을러.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만 싶어하고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어. 너가 아까 얘기해. 그래서 갑자기 그런 게 사피엔스라는 책에 나오는가라는 생각도 하면서 좀 왜 게으름에 대한 DNA를 인간이 그 수많은 동안 진화해 오면서 그걸 놓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고 그거는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원죄라고 한 건가? 원죄. 그 사람마다 인간이라는 그 원죄가 다 있는 건지. 넌 왜 그런 거 같아? 게으름. 왜 게으를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앞에서도 그래. 훈육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은 본능대로 살아간다. 그런데 그렇게 본능적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을 훈육이라 그런다. 그래야 그런 자기 절제가 생기고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이게 게으름이 두려움과 좀 연관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두려움. 거기 맨 앞에서도 그 앞장에서도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아? 두려움? 내 기억으로는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게으름은 우리를 끌어내리고 정신적 진화를 방해하기 위해 우리 속에 숨은 엔트로피의 힘이다. 게으름의 주된 형태는 두려움이다.
하나의 법칙처럼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의가 없다. 엔트로피는 가치 있는 것을 무가치로 하는 거. 게으름은 바로 우리 모두의 삶에서 나타나는 엔트로피의 힘이다. 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얘는 어떻게 보고 있어? 나 그게 궁금하더라고. 이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뭔가 나는 다른 정의를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이 앞장까지 읽을 때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아니요 정의하진 않았어. 그냥 신 유일신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생각하는 것 같아. 정의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확장해가는 과정, 그 괄호를 괄호 깨기였나? 아니야 괄호 묶기. 괄호 묶기였나? 괄호 묶기의 과정 자체가 그게 뭐야 괄호 묶기? 괄호 묶기가 그냥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지. 새로운 거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인지하고 있고 인식하는 방식, 기존의 방식은 괄호 안에 묶어버리고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걸 괄호 안에 자신을 묶어버리는 걸로 난 이해했거든. 그래서 그런 어떤 괄호 묶기라던가 사랑을 하면서 자신을 확장해가는 바운더리,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자신을 개개인의 객체로 인식하는 게 본능적인 건데 그거를 넘어서서 그 바운더리를 깨버리는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이 마지막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부처도 16년 동안 고행의 길을 갔지만 그 부처의 해탈에 직면하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람은 해탈할 줄 몰랐던 거고 그 해탈의 경지는 은총처럼 자기에게 찾아온 거고 찾아오게 된 이유는 그 16년이 있었기 때문이고 약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마지막에. 게으름이 왜 있는지, 게으르면 사실은 맞지? 다 죽을 텐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 뒤에서 중요한 얘기가 앞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무의식과 의식 얘기가 계속 나와. 거기서 나오나? 앞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우리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프로이드랑 칼 융을 계속 인용을 한단 말이야. 프로이드는 정신병리학에서 무의식을 되게 거의 핵심으로 보고 있잖아. 그래서 꿈이라던가 이 모든 것이 그것으로부터 발현된다. 그래서 성적인 것과 무의식이 프로이드 정신병리학의 그 핵심인데, 그래서 이 무의식이 되게 부정적인 걸로 설명을 좀 한단 말이야. 근데 칼 융은 그 반대로 무의식이 오히려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더 많은 걸 깨닫고 있고 의식이 그것을 누르는 거고 이렇게 약간 다 완전 상반되는 느낌으로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나오지. 그래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무의식 속에 우리의 게으름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나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게으름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게으름이 아니라 너가 맨 처음에 우리가 1회 때 2회 때인가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 그 단어가 생각나는데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는 용기. 기억나? 그거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현재에 안주해버리는 것, 그것을 깨는 거. 나도 지금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이 계속 성장해가고 자신을 확장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안주하는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했을 수도 있겠다. 어떤 면에서 달라? 그래.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몰라 뭐 확률적으로도 너무 아 그리고 이제 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누구나라는 것이 누군가 가능한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도달하기까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렵다는 거지. 사람인지라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해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많고 안 되는 사람들이 많고 어느 순간이면 거기 안주하게 되고 솔직히 처음에 정말 가난한 집 사람이 정말 이렇게 도전해가지고 사회에서 내놓으라는 부를 창출했다고 했을 때 그 다음 단계 더 계속 어떤 그 다음은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버리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네가 말하는 거 듣는데 내가 느낀 게 이걸 뭔가 이루어가는 과정이 힘들잖아. 힘들지. 근데 그걸 계속 지금 막 하고 있잖아. 우리도 지금 하고 있잖아. 하고 있잖아. 왜 하지? 넌 그때 내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렇게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나은 사람 되고 싶다 그랬어.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거든. 갑자기 너랑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우리는 왜 사서 고생을 하고 있나 이 생각이 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때 한번 물었었는데 너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근데 나는 내가 내린 결론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어떤 행복을 찾아가는 길인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것이 진짜 말하는 행복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말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어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확 주어졌을 뭐 부라든지 명예라는 것이 그냥 떨어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내가 큰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더 큰 성과를 바라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그리고 그런 거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막상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게 행복감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때로 알았지만 행복에 대한 정의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편안한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 그치. 편한 이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편안한 상태가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거. 오히려 더 행복한 건 공허하고 지루하겠지. 그렇지. 그때 내가 너한테 길거리 그때 인사동 걸으면서 행복은 충실감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잖아. 인생이 충실하다는 거. 그게 행복한 것과 거의 유사한 거고 그게 행복이다라고. 그 충실하려면 뭔가를 이렇게 도전해야 되고 뭔가에 부딪혀서 뭔가를 이뤄내야 되고 뭔가를 바꿔냈을 때 충실감이 생기는 거거든. 해냈다라는 어떤 그런 만족감, 충실감이. 그러니까 어떤 힘들고 어렵고 하는 거에 보통은 부딪히지 않고 피하는 것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에 맞서서 이겨냈을 때의 그 충족감이 굉장히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지. 그 맛을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 맛을 아는 거. 알았을 때 거기서 한 발 더 가서 계속해서 자신을 그런 극한의 상황에 노출시키고 그것을 이겨나게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신이 확장되고 성장해 가는 거. 근데 그 맛을 느끼기 전까지는 괴롭고 힘드니까 어쨌든 일부러라도 그렇게 억지로라도 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 그 약간 그 넌센스인데 말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 조금 좁혀보자. 지금 너무 생각이 커져가지고 오케이. 복잡한데 이 책을 읽고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훈육의 절제가 나왔잖아. 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샘플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12시 이전에 자는 거야. 자는 거야. 12시 전에, 밤 12시 전에. 근데 그게 뭘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게 더 남았어도 내일 할 수 있거든. 내일 할 수 있지. 그리고 오늘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그 야밤에 내일 먹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12시만 되면 그걸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막 뭐 먹고 싶고 인터넷도 하고 싶고 막 미드도 보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 맞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내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했을 때
내일의 행복이 약간 나는 줄어든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피곤하고 그렇지. 속이 속이 안 좋고 맞아. 그 하루 오전은 또 집중을 못 하고. 그렇지.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적정한 게 그 적정한 수준에서 그날을 절제 속에서 즐기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난 좀 들었거든. 그 예전에는 이런 생각 두 개가 혼돈이 됐었지. 왜냐면 뭐 지금 내가 이걸 먹었을 때 그 느낌을 나는 내일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먹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다른 의문도 있었는데 지금 먹었을 때 행복이 100이라면 내일 먹었을 때는 100이 아닐 수 있잖아. 아닐 수 그때의 있지. 상태가 다르니까. 상태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훗날에 그 내가 전날로 인해서 생긴 그 불행함이 이 정도다. 진짜 한 30 정도야. 그러면 내가 그 전날 그 밥을 못 먹어서 놓친 행복이 50이야. 그럼 예를 들어 이 정도면 먹어야 되잖아. 근데 그 다음날 내가 이 30의 불행을 느끼지 않고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절제라는 게 그냥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거나 포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맞아. 그런 생각이 난 약간 들었었거든. 근데 이 맥락에서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왜 우리가 도전하고 노력하는가, 그게 약간 나는 좀 말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좀 통하는 뭔가 생각이 있는 것 같긴 해. 여기서 그러니까 내 생각, 그러니까 절제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해석은 그거였어. 이걸 내가 내 생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 절제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면 될까 해서 생각했던 게 그거였지. 좀 더 생각해보고 싶다 그거. 오케이. 그리고 이제 서로 뭐 두서 없더라도 느꼈던 것들, 좋았던 것들 얘기할까? 어쨌든 난 이 책 읽으면서 제일 그냥 어쨌든 훈육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난 그건 좀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영문판에 그 단어를 알고 싶어. 나도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 있어. 훈육, 영적, 은총 이거를 이 사람은 그런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뭐라고 썼을까? 맞아. 그래서 사실 찾아보고 싶었는데 못 찾아봤네. 보통 우리가 훈육이라는 잘 안 안 쓰잖아. 쓰지. 교육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진짜 unexpected한 그치. 그런 단어였어. 단어야. 훈육이라는 거.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 이것도 되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 책임을 지는 거.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첫 번째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미루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또 다른 행복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 순간 고통만을 참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우리가 책 읽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고통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즐겁잖아. 맞아. 그게 상존하잖아.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한두 달 뒤에 죽어. 근데 이걸 할 수 있었고 없었던 경우를 생각했을 때는 할 수 있었던 삶이 조금 더 그래도 즐거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서 정의하는 즐거움이 뭐냐라는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즐거움을 뒤로 미루라는데 어떠한 그래 맞아. 여기서도 약간 얼렁뚱땅 넘어갔어. 맞아.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삶에 주는 고통과 즐거움을 맛보는 순서를 정한다. 뭐 극단적일 수 있는데 가족과 지금 함께 와이프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이 있고 지금 내가 또 해야 할 뭐 일이 있으면 뭐 회사 일이 있어. 이럴 때 가족과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뒤로 미루라는 건지. 그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는 없네.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 어디에? 근데
어디 있었냐면 그냥 이건 이런 얘기구나. 책임에 대했을 때 있어서 내 시간 내 책임이다라는 거기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일들. 그게 10개야. 그리고 네가 말한 것처럼 와이프와의 행복한 시간, 뭐 친구와의 즐거운 시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게 5개 있어. 10개 5개 있어. 이 총 15개야. 그러면은 이 책에서 말하는 건 10개를 먼저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게 10개가 분명하다면 그걸 먼저 해라 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근데 그 꼭 해야 되는 10개가 뭔지는 사실은 정의하기 좀 어렵겠지. 근데 이 5개를 먼저 다 해버리고 나면 이 나머지 10개를 그러니까 5개를 먼저 다 누려버리고 나머지 10개를 하는 건 이 사람이 말하는 절제가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어 우리가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고 뭐 건강 관리를 해야 되고 이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 해야 되는 것들은 먼저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뒤로 미루지 말고. 이게 남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 그런 거 말고 진짜 해야 하는 것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도 미루는 경향이 가끔 있잖아. 그런 생각이 조금 돼. 게으름하고 계속 연관이 된다. 그치. 그 게으름이랑 엄청 연관이 되는 것 같아. 그 게으름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그러니까 우리의 그 바운더리, 우리의 한계를 없애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게으름이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건 진짜 자기 자신만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치.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2가지 똑같은 게 양립이 됐을 때 이걸 선택할 이걸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이걸 선택하면 약간 게으른 거야 라는 그런 기준으로 하기 싫은 게 있잖아. 그렇지. 근데 해야 되는 게 이거 잠깐 좀만 뒤로 미룰까? 그럼 그때 해야 돼. 그렇지. 그거를 지적을 하는 것 같아. 그 즐거움을 잠깐 뒤로 미뤄라. 내가 인터넷 좀만 하고 뭐 영어 공부하지. 이거 조금만 하고 하지라는 거 그 순간 해야 될 걸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즐거움 뒤로 미루고. 맞아. 좀만 더 잘까? 일어날까? 했을 때 일어나는 거지. 근데 그러면 왜 그런 감정이 드는 거지? 왜 인터넷 조금 더 하고 싶고? 그게 게으름 때문인가? 게으름인 것 같아. 그 게으름인 것 같아.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이 게으름. 근데 이게 왜 이게 본능이 왜 그 본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 계속 일하는 게 되면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되니까. 그래서 게으름이 있는 거구나. 사람이 그럼 죽잖아 진짜. 그렇지. 그래서 게으름이 있다. 그럼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런 거 같아. 그럴 수도 있겠네. 깨달음. 하지만 안 죽는다. 맞아. 안 죽는다. 일단 요렇게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 하고 여기 또 하나 되게 많은 기준이 나와있니? 어린 시절의 중요성이. 부모가 그 아기를 대하는 방식부터. 이게 프로이드가 그랬거든. 프로이드가 인생의 그 모든 거는 어렸을 때 그 가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어. 뒤에 그 사랑과 은총, 종교, 성장과 종교 거기 세 사람의 그 케이스에서도 거기도 부모의 나오잖아. 맞아, 어렸을 맞아. 때부터 뭐 형과 뭐 그런 거 때문에도 나오고. 맞아. 그래서 나는 이제 아기를 준비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여기서 제일 무서웠던 난 느꼈던 게 그거였어. 이 남자
이름 까먹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아이가 잘못을 하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뺏어. 맞아. 나 소름. 맞아. 근데 이거는 어떤 근데 그게 부모나 잘 사는 집이었어. 근데 이게 더 소름 끼친 건 뭐냐면 어떤 부모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뭐냐면은 애들이 놀고 싶어 하면 애가 잘못했어. 그럼 못 놀게 해. 이거는 누구나 하는 훈육의 한 종류란 말이야. 그치. 근데 아이가 예를 들어 너 이거 하니까 너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할 거야. 너가 이거 하면 이 못하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난 공포스러운 느낌이 딱 드는 거야. 맞아. 되게 무서웠어. 진짜. 부모 역할이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고 더 이렇게 자아를 확장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야. 이거 진짜 나는 진짜 되게 많이 이러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지. 맞아. 이거 부모님으로서도 한번 읽어보기 진짜 좋은 책인 것 같아. 이거는 다음에 한번 더 읽어봐서 이게 다 소화하기가 시간 조금.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기본 바탕이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나 여기서 되게 경험했던 게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그게 뭐였지? 전이었나? 전이었나? 뭐였지?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내가 너를 낳고 싶어서 낳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굉장히 좋은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기쁨을 안다. 순수하게 사랑하는 순간의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난 정말 내가 원해서 널 낳은 거야. 맞아. 아이를 낳은 것은 아이를 갖고 싶기 때문이고 아이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부모라면 그것은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사랑은 자신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이것은 자기 희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확대인 셈이다. 그럼 자기가 진정한 그러니까 진정 내가 사랑해서 뭔가를 하는 거면 그게 꼭 아기를 낳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너를 좋아서 만나는 거고 뭘 좋아서 하는 거면 거기에 대한 기대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답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그걸 만나는 순간 사랑이 아닌 거야. 여자친구를 만날 때도 애착인 거지. 희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치. 그게 아까 네가 했듯이 자기 학대라는 거잖아. 그렇지. 뭔가 밀어두는 것. 나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설명하지? 나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야. 그리고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배웠어. 그렇지. 이런 것 자체가 본인에 대한 학대인 거지. 근데 그거는 그렇지. 근본적으로 너무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그걸 원해야만 해야만 그게 완벽한 여기서 말하는 부모가 되는. 그렇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엔트로피를 거스르고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원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맞아.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해야 그렇지. 맞아. 결국은 너 때문에 했잖아. 아니면은 하기 싫었는데 친구 따라 했잖아. 결국 시간만 낭비하는 맞아. 거잖아. 그런 거를 항상 좀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맞아. 게 중요한 것 같고 나도 결혼하기 전에 그랬지만 나의 결혼관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같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나 결혼을 해보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의지하는 순간 불만이 생기고 사이가 안 좋아져. 그냥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해야지 의지를 하는 순간 그렇게 좀 안 좋아지더라고. 여기서도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서로의 독립된 객체로 서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독립된 객체인데 이게 조금 약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독립된 객체로서 자기의 한계를 없애야 된다 그랬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그 바운더리를 없애는 거라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그냥 해석하면 되는 나는 건가? 그렇게 해석. 오케이.
독립된 객체로 근데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랄까 그렇게 되면은 따로 똑같이 같은 느낌의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나는 나 너는 너 아니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거 좀 기억이 안 난다. 타인을 인정하게 되는 되게 그런 생각나는 얘기했어.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걸 엄청 비중을 두고 그 마지막 열쇠처럼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잖아. 사랑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어떤 최종적인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이 저자는 좀 프로이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긴 해. 꿈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맞아. 어쨌든 뭐 연인 관계든 그 부부 관계든 친구 관계든 그러니까 친구 관계도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 근데 결국은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함께 뭐 이렇게 의지하고 뭔가 이렇게 그냥 되게 감정적인 뭐랄까요 그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그 나오지. 그 의지하는 사람은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상대,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상대를 원한다. 원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고독하니까 그게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 그렇지. 그래 또 단지 자기 옆에만 있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누군가 헤어지면 다른 사람 만나. 맞아. 이런 게 반복이 된다라는 맞아. 얘기가 있었던 거. 기억. 그래서 맨날 그냥 같이 밥 먹고 뭐 술 먹고 그냥 일상 얘기하는 그런 친구나 연인 관계가 아니라 이게 어쨌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친구 연인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고 이상적이지. 정말 올바른 모습인 것 같아. 맞아.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책이었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나 자신 안에 그를 위한 공간을 만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괄호묶기라는 훈역이며 그를 위해서는 자신의 확대와 결국에는 자기 변화가 필요하다. 그 사람의 공간을 내 자아 속에 만드는 거가 괄호묶기. 그치. 괄호묶기란 근본적으로 개인적 안정감과 자기 주장의 욕구와 그보다는 새로운 정보와 더 큰 이해에 대한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행위다. 다시 말해 자신의 자아를 한쪽에 제쳐놓음으로써 새로운 자료를 집어넣을 여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자리.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그렇지. 그런 느낌이지. 그거를 받아들이려면 결국 자기가 그런 공간이 생기려면 자아가 확대가 돼야 되고 성장해야지 그런 공간이 생길 거 아니야. 지금 나만으로 가득 차 있는 자아를 한 켠에 두는 거지. 내 자아를 한 켠에 두려면 뭔가 공간이 있어야 한 켠에 둘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나를 확대를 시켜서 거기서 다시 한 켠에 둔다. 그렇지. 나는 그렇게 이해가 된다. 맞아. 그래서 이렇게 맞아. 그 사람을 나한테 이렇게 한 곳에 두려면 결국 성장해야 돼. 그러려면 훈육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맞다. 그렇게 맞는 말인 것.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 쉽게 말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없고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없지. 맞다. 여기 용기에 대해서 되게 이런 거 나중에 좀 써먹으려고? 용기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 것 같아.
몇 줄? 188쪽 봐봐. 188쪽? 아.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응. 용기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다.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 즉 두려움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과 싸워 미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안 하는 게 두려움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말하는 없는 게 만용 용기가 아니야. 몰라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두려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 저항에서 싸워 이기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알고도 하는 거지. 알고도. 그치. 그 두려움을 알고도 하는 것. 그리고 이건 그냥 명언 같은 건데. 얕은 시냇물은 시끄럽지만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감정을 잘 조절하고 평정을 유지한다고 해서 그가 정열적이지 않다고 간주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막 겉으로 봤을 때 엄청 열정적인 사람이 있고 겉으로 봤을 때 진짜 진중한 사람이 있잖아. 그치. 근데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맞아. 너 그 카톡에 진중하되 진지하지 말자라고 있더라고. 맞아. 내가 약간 진지한 면도 좀 있잖아. 그렇지. 그래. 아닌가? 진중한 것 같아. 그래. 진중하고 싶어. 밝은 면이 더 많지. 아 그래?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 너한테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나 보다. 그리고 나중에 영도 임원 될 거니까 기업의 임원이라는 거 있잖아. 읽는데 1시간, 대화하는데 2시간, 듣는 것에 8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몇 쪽이지? 그게 173쪽이야. 듣는 거를 많이 들어요. 이거 나중에 임원하고 대화할 기회 있으면. 나 저번 주로 이번 날라갔어. 100 몇 쪽? 173쪽 밑에서 세 번째. 근데 나는 진짜 좀 잘 극복해가고 있는 것 같아. 형도 하고 있어. 하고 있고. 절대 시간이 해결해 주는지 말고 그걸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 맞아. 나 근데 이 책 보고 난 그 생각도 좀 들었어. 만약에 내가 나중에 그러니까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단계고 종교가 중요하다라고 나중에 생각이 들면 신학대학원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의 학교. 그 생각이 갑자기 난 문득 들었어.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해결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내 게으름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난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항상 너한테 얘기했던 그 암기라든지 정보에 대한 능력이 약하다. 습득 능력, 이해보다는 그러니까 암기하고 그 다양한 정보를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해서 기억하면서 그걸 활용하는 능력이 약하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맥락을 파악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중간 이상은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이외의 것이 내가 너무 약하다라고 매번 한 10년 얘기했지? 그럼.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 내가 안 고치고 있는 거야. 게으른 거네. 그래서 훈육이 필요합니다. 훈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거를 해결할 방법을 조금 찾은 것 같아. 어떻게? 일단은 적용을 좀 해보고 내가 방법을 찾은 건 아니야. 방법론을 찾다 보니까 우연히 찾은 거야. 여기서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 여기 이 은총에 보면 우연한 깨달음이라고 세렌디피티라는 얘기가 나와.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그 정신과 의사잖아. 그래서 막 책을 쓰고 있었어. 그 책임감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친구 집에 갔나? 친구 집에 가서 그 친구 와이프랑 좀 대면대면한 사이였던가 봐. 그래서 어색하게 몇 마디 나누고 그럼 저는 거실에 가서 서재 가서 글 좀 써도 될까요? 이렇게 들어갔어. 근데 이제 그거 하기 전에 뭐 책을 쓰고 있다 이런저런 얘기 했나 봐. 그래서 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있었는데 안 써져가지고 그냥 노트북을 덮으려고 그랬는데 그 여자가 우연히 그 자기가 알고 있던 책을 전해줬는데 그 책이 이 책을 쓸 수 있게 도움을 준 거야. 우연한 깨달음이라고 이게 370쪽에 나오는데 가치 있거나 호감이 가는 것을 일부러 애쓰지 않고도 찾아내는 재능. 그래서 나도 우연히 유튜브에서 봤는데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론인 것 같아서 지금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
해보고 그게 만약에 나는 극복이 되면 그래. 될 것 같아. 그걸 하나로 난 좀 단어로 정리하고 싶다. 나의 약점. 그냥 지금 얘기하자. 그래서 그 방법론이 뭐였냐면 너한테 또 조언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동영상을 봤는데 의사가 올린 그 유튜브야. 근데 자기가 피부과 의사인데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1, 4, 7, 14, 30 이렇게 복습 주기를 자기가 만들었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일 공부를 한다. 공부를 하는데 그 다음 날이 그러니까 그날 공부한 것에 대해서 우리 보통 날짜를 적잖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데이 1 그리고 데이 2가 되면 데이 1을 복습하고 데이 3이 되면 데이 2를 복습하고 데이 4가 되면 데이 3를 복습을 해. 그건 기본 원칙이야. 근데 4일이 됐어. 그럼 데이 1 걸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방법론을 좀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한번 적용해보려고. 내가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런 거 보니까. 예전에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시험 공부할 때는 고등학교나 이럴 때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딱 나는 시험 범위만 자 시험 언제 딱 하는 계획이 딱 발표됐어. 발표됐어.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항상 나는 조금 뒤로 밀었다가 공부했던 것 같아. 그래서 벼락치기를 했던 것 같고 시험 범위가 있으면 시험 범위를 한번 그냥 봐. 그리고 뭐 10과목 있으면 일단 중요한 것부터 그냥 쭉 봐. 순서도 없이 전략도 없이 다 봐. 그럼 일단 다 봤잖아. 그럼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또 한 번 또 보고 시간이 남으면 또 보고.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나는 완전 나도 이렇게 했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제 시험 딱 발표되잖아. 언제 하는지 그럼 역으로 계산해.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그러니까 시험이 뭐 1, 2, 3, 4일에 친다고 하면 뭐 그 해당하는 날에는 시험 보면 그 다음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다 끝내야 되잖아. 그럼 마지막 날은 그러니까 1일이면 그 전에 31일 그날은 1일 거 공부해야 되니까 비워두고 그 전에 하루에 전 과목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무슨 말인지 알아? 아니? 다 요약을 해놓는다고? 요약을 하든 요약을 안 해도 한다고? 이렇게 봐가지고 다 외운 거를 한 번씩 체크하는 거지. 내가 시험 보는 과목 8과목이야. 그러면 마지막 30날에는 8과목을 다 공부한다고.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루에? 그 다음에 그 전날은 4과목. 그 전날은 4과목. 그 다음에 2과목. 그러니까 그 역으로 계산하는 거. 그래서 첫날 이제 시험 딱 처음에 네가 만들어낸 거야? 내가 만든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첫날은 한 과목 하기 바쁘지. 아니면 이 한 과목 양이 많으니까 이틀 3일이 걸리니까. 그렇지 3일이 걸릴 수 있어. 어떤 거는 수학 같은 경우 하면 되고 나는 뭐 사회 같은 거 외워야 되는 거면 이틀 3일을 잡아. 하루 그 한 과목 공부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다 공부했지. 그거는 이제 줄여가는 거지. 하루에 다음엔 하루에 다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다 되면 2과목 3과목씩 묶어. 2과목씩 묶어 하루에. 되면 3과목씩 묶어. 마지막에 8과목 다 한꺼번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내가 어차피 다 외우고 했던 거기 때문에 복습이 돼. 한 번 더 체크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시험은 끝나. 만점이야? 좀 다르네. 역시 그렇게 했어. 내가 네 말 듣다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어쨌든 시험 네 말 들으니까 시험 전날에는 무조건 그거 공부해야 되니까 그치. 그건 놔둔 것 같아요. 그건 놔둔 것 같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놔둔 것 같고 나는 일단 우선 급해서 한 번 다 보는 게 급했던 것 같아. 한 번을 그냥 처음 볼 땐 진짜 깨알같이 보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을 다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뭐가 중심이었냐면 이걸 이해했느냐 못했느냐가 나한테는 중요했어. 근데 보통 그때 이해 못하는 건 잘 없잖아. 있어봤자 한두 개잖아. 이해 다 했잖아. 그럼 나는 좀 나중에 다시 해도 될까? 이 들었던 거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 뒤로는 사실은 이걸 다 보고 나면 이렇게 날짜로 계속 리소스를 계산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부족했지 항상. 그치. 항상 시간이 부족했지.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어쨌든 나는 이걸 다 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의 목표는 거의 책을 외운다야. 그러려면 몇 번씩 봐야 돼. 그거는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몇 번씩 봐야 돼. 외운다. 어. 근데 외우면은 뭐가 중요한지 알아. 그러니까 다 외우고 나면. 이게 중요해.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나와. 아 그래? 왜냐면 선생님이든 나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책을 그 선생님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고 나는 다 읽고 공부하면 뭐가 중요한지 보이는 거고. 완전 다르네. 나는 이거 다 읽고 나면 내 머릿속에 남은 걸로 그냥 친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디 수준까지 가냐면 이 사람이 좀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면 진짜 여기 이만큼 나와 있는 여기서 낼 것 같은데 이게 보이는 거야. 중요한 건 당연한 거고 난이도가 나오는 거지. 확실히 수준이 다르네. 그렇게 알았어. 나 그렇게 절대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거의 뭐 시험 공부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자꾸 하는 거지. 진짜 재밌어. 그러면 재밌어. 그러면 재밌어? 재밌어. 두 번째, 세 번,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막 두세 과목을 한 번에 공부할 수 있을 수준이 되잖아. 재밌어. 근데 나의 약간 능력이 놀라고. 착각이잖아. 이게 약간 그냥 눈으로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잖아. 알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야. 내가 그럼 어떻게 체크해? 내가 아는지 안 아는지. 그 약간 느낌적인 것이고. 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 책을 이렇게 딱 이렇게 펴는 순간 여기 있는 게 그냥 요약이 되고. 기억이 남아. 그냥 기억에 이렇게 딱 덮어도 그 기억이 촥 남아. 그 이 책 페이지 자체가 머리에 있어? 그러니까 뭐 깨알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요 내용이 요약되든 중요한 사항이 머리에 남아.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어. 그래? 있더라고. 그거를 몇 번 정도 보면? 기억은 안 나지. 나는 한 3번 봤던 것 같아. 3번? 3번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 처음에 번 한 번 다 해서 보고 처음 볼 때는 외우는 건 아니잖아. 그냥 이해하는 거지. 이해하고 외우는 거지. 그렇지 않은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볼 때는 좀 이제 외우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외우는 거지. 나도 처음에 볼 땐 다 이렇게 이해하고 중요한 거 넘어가. 그치. 중요한 거 체크해놓고 적어놓고 그렇게. 그럼 두 번째 볼 때는 다 안 보겠지? 다 봐. 두 번째도 다 봐? 세 번째도 다 보는 거야. 다 보는 거야? 1부터 100까지 빨라지는 거야. 그 내가 왜 이걸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왜 이렇게 법대 공부하는 맞아. 사람들도 그렇게 다 봐. 책 하나 다 외울 때까지 안 넘어간다더라고. 근데 그게 가능해. 그리고 거기서 중요도가 딱딱딱 선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요약지를 만들지 않았어. 이게 다 중요해. 이게 내 책 요약지인 거야. 이걸로 별도의 막 여자애들 보면 막 한 접어가지고 중요한 거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해? 이거야. 그냥 교과서 하나를 그냥 이거야. 교과서만 공부했다는 게 너야? 이거야. 만약에 내가 법대 갔어서 그렇게 공부했으면 나도 그렇게 해서 아마 그냥 이거야. 요약이 어딨어. 이게 요약된 책이구나. 그렇지. 이게. 그냥 요약본 보면은 이거는 그냥 뽑아서 외우는 거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거기에 추가로 내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거는 좀 어렵게 나오면 요렇게 좀 마이너한 건데 나올 것 같다는 게 있는데 걔네들은 그런 거 요약 안 해.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거랑 정말 비슷하다고. 그래. 그 공부 방법은 내가 그 공부의 신이라는 거 EBS 프로그램 있잖아. 얘 보면은 되게 공부만 많이 해. 저렇게 그러면서 생각 드는 게 공부하는 방법은 비슷하구나. 공부 잘하는 방법은 정도가 있어. 근데 그거를 누군가는 누가 이렇게 알려서 하는 거고 누군가는 그냥 하다 보니까 그걸 깨치는 건데 결국은 그 정도가 있는 거야. 공부가 머리에 좋고 나쁨보다는 약간 그런 감각으로 많이 봐야 돼. 우연한 깨달음? 이것도 만약에 이거가 시험 공부랑 하면 나는 그렇게 지금 한번 봤지. 또 이제 또 보는 거지.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나는 이제 챕터를 나눠가지고 하루에 이제 이렇게 4일이 그거 하기 전에 안 자지. 그렇지. 그 목표를 하기 전에. 그렇지. 4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틀이 걸리고 3일이 걸리고 4일이 걸리는 거야 한 번에. 그러면 이제 훈육이란 장은 진짜 이제 싹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거의 이제 기본 바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으로 넘어오는 거야. 시간으로. 내가 하루에 시간을 얼마나 해야 되고. 이렇게. 알았어. 한번 해보다가 나한테 또 물어볼게. 나는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뭐든 전략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런가? 다른 건 좀 전략적으로 하나? 그래.
하여튼 이 외우는 거를 내가 좀 싫어하는 것 같아. 그건 확실해. 근데 그 마음을 버려야겠어. 그게 자꾸 내 앞길을 막는 것 같아. 그걸 차이는 없어. 그런가? 사람 능력이 외우는 거에 차이는 조금 더 잘 외울 수도 있는데 잘 없는데. 더 본다, 더 쓴다, 더 보고 더 쓴다. 오케이. 나는 이게 하루 예를 들면 이게 하루 걸릴 수 있잖아. 근데 영도는 넌 이틀 걸릴 수 있지. 그렇지. 그거를 인정하고 인정하고 너는 나는 1개월 전부터 시작할 거 너는 2개월 전부터 시작하는 것 뿐이야. 근데 결국 마지막은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될 거야. 이건 내가 검증한 거니까. 오케이. 까리. 갑자기 공봉국으로 빠졌네. 어쨌든 네. 요거 뭐 느낌 봐 많은 얘기를 했나 모르겠다. 그러게. 나 오늘 집에 가서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 근데 그거는 조금 확실한 것 같아. 이게 난 사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논지 자체가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것 같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과 약간 비슷한 류의 사람일 수 있다. 왜냐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난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거든.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본능적으로 사는 게 즐거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이 책에 공감했다는 건 그런 성향과 그런 목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난 좀 생각을 했어.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한 건 이건 개인적인 건데 내가 약간 내가 다른 거 뭐 사회적이고 정보적이고 뭐 역사적인 거 이런 거 다 관심이 없는데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는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맞아. 딱 그 생각이 들었어. 이걸 보니까 내가 이 책을 포크를 생각하다처럼 읽었으면 안 읽었을 텐데 이건 난 되게 흥미가 있는 거야. 읽는데 물론 이걸 학술적으로 들어가면 더 재미가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맞아.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너는 다른 사람 만나거나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때 그 경기가 있잖아. 있지. 그런 거를 좀 맞아. 요걸 통해서 아직도 내가 조금 더 성장해야 되고 자아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 맞아. 그런 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경계라는 것이 그렇다고 너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너라는 존재는 딱 있고. 근데 그 경계가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강하지? 어렸을 때로 한번 들어가볼까? 심리 상담을 용기를 내서 받으러 가볼까? 그건 누구나 느끼나 보다. 그 벽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벽 같은 거. 나도 있는 것 같아. 너도 있지. 나도 있고 나도 특히 사람 뭐 이성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런 게 있고 그런 걸 사람들이 느끼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맞아. 이렇게 뭔가 친하기는 지나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확 열려서 그렇게 편하게 대하지 못하고 그냥 영석이는 그냥 좋은 사람 정도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 두 가지를 나는 그걸 원인으로 생각했었어. 첫 번째는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게 나는 첫 번째 이유인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의 방어 기제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나의 관계. 뭐 옛날에 책 읽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직장 상사와의 관계는 나와 아버지의 관계와 되게 비슷하대. 내가 대하는 태도,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되게 비슷한데 난 아버지와 막 이렇게 콩짝콩짝 그런 관계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내 형성된 대인을 대하는 특히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나의 방식이 좀 그럴 수 있겠다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 근데 개인적으로 나도 비슷해. 나도 아버지가 좀 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다른 사람 만날 때 그냥 자연스럽지 못하고 딱 경직되는 게 있어.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강해. 내가 영향을 받기보다 영향을 주는 스타일이야. 그러면은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 왜냐면 엄한 부모 밑에 자란 애들 중에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윗사람들한테 되게
쉽게 다가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애들 보면 그 성향 자체가 이게 강해. 나는 좀 영어로 fragile이라 그러나? 약해지기 쉬운, 약해지기. 나는 좀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나는 충분히 그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 왜냐면 그게 탁 깨져버리면 그걸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데 나는 또 내가 힘들거든. 근데 이제는 안 그래도 되려나? 너무 나이가 들어서?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 마음, 심지를 좀 더 그렇게 강하게. 그치. 근데 이런 내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것 자체도 내가 만들어낸 어떤 익스큐즈일 수 있고, 내가 만들어낸 어떤 게으름일 수 있고. 그렇지. 근데 벽을 깨기 위해서는 먼저 다가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치. 두려움에 부딪히는. 그렇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렇지. 부딪히는 거지. 안 다가가는 것 자체가 타인이 나를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구나. 그치. 심플한데? 그 또한 너도 지금 어. 그런 괴로움, 그런 두려움을 피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그치. 여기서 말하는 훈육은 거기에 부딪혀서 이기는 거거든. 엄청 심플하네. 그러면 이걸 깨내는 거지. 그냥. 자기가 딱 심리적으로 뭔가 두려워, 뭔가 하기 싫어, 뭔가 딱 부딪히는, 이게 피하고 싶어. 라는 거에 딱 부딪히면 그게 바로 내가 극복해서 부딪혀서 이겨내야 될 하나의 숙제인 거고, 그걸 이겨냈을 때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확장된다는 그거 같아. 와, 이건 엄청난 책이다, 지금. 그렇지. 내 인생에서.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에서. 근데 그걸 왜 넘어야 되지? 우리가 모르는 그 다음 단계의 세계가 그걸 믿고 가는 거.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게 그걸 못 넘으면 반복되는 것 같아. 그치. 계속 그거에 괴로워. 그거에 괴롭고 그 구간 반복하듯이. 맞아. 우리가 이 현상을 피해서 다시 돌아가도 또 거기서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맞아. 또 다른 데 가도 또 반복되고. 맞아. 내가 여기에 있는 환경에서 일로 벗어난다고 해서 그렇지. 그 괴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 생기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맞서가지고 내가 행복해지려면 맞아. 결국은 여기 맞서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거지. 나름 우리가 좀 정리를 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이 책이 준 메시지 같아. 그러니까 당장 지금 영도가 그분과의 문제가 딱 있다면 그 또한. 근데 이게 게으름인지 아닌지는 본능적으로 아는 건가? 그렇지. 내 생각은 그래. 그게 언제란다면 그게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건가? 그게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냥 그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지, 아니면 너가 그냥 너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어떤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서 그분을 그렇게 대하는 거면 그건 두려움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너의 생각이 현재가 그 생각이라면.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건 자기만 아는 것 같아. 이 두려움이라는 거, 그래. 게으름이라는 건 자기만 아는 것 같아.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게 단순한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막 진짜 놀지도 말고 계속 공부해야 돼, 이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이 즐거움을. 야, 너무 이거 어렵다. 근데 예를 들어 싫어. 싫은 것도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두려움이란다. 게으름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저 사람은 싫어. 그냥 굳이 저 친구랑 친해질 필요가 없어. 그냥 뭔가 잘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방금 전에 궁금했던 게 그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느 다른 조직을 갔어. 그럼 거기에 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또 똑같이 그냥 안 어울리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치. 이게 또 반복되는 게 그치.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가? 그래서 넘어서야 되는 건가?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 뭐 10명이면 5명이 나랑 안 맞으면 넘어서야겠지만 10명 중에 2명은 안 맞을 수 있잖아. 안 맞아도 나는 괜찮아. 그냥 그렇게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신경 안 쓸 수 있어 라고 하면 괜찮은데 계속 신경이 쓰여. 그러면 그게 게으름이 아니야. 그치. 그치. 여기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두드려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 아담과 이브는 사과가 먹고 싶었던 거야. 그렇지. 먹고 싶었는데 먹지 말한 사람이 있었어. 그렇지. 신경이 쓰여. 근데 그냥 먹었어. 그렇지. 신경이 쓰여. 그냥 내가 신경 안 쓰면 그건 괜찮은데 신경 쓰면 물어봤어야지. 신경이 안 쓰였으면 신경 안 쓰였으면 괜찮은 게 아닌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게으름이 없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지.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잘못이 됐을 때 실패로 깨닫겠네. 그렇지. 실패로 깨닫고 아니구나 라고 가는 건데 이건 내가 아닌 거 알면서 그냥 가는 건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거고. 오케이. 게으른 거지. 오케이. 그 친구는 저는 그냥 그런 거, 그 사람이 인정해줘. 그런가 보다 나랑 안 맞아 하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내가 뭔가 딱 그런 걸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깨달음으로써 딱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약간 정리가 되네. 그런 것 같다. 이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라 이게 이거를 이 수준으로 본능적으로. 매니징한다. 뭐 이 수준으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내가 그 중도 타협을 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그 수준을 정한 것 자체가 나한테는 게으름일 수 있는 거고. 맞아, 그런 거야. 그냥 자기만 아는 거고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 같아. 누가라는 자기를 계속 보라고 하는 마지막에. 근데 그러려면 진짜 결국 진짜 사랑이 필요한 거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합시다. 사랑을 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잖아, 맞지? 책임감이 필요하고, 책임감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맞아, 헌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모두를 사랑할 수는 없고, 맞아. 선택적으로. 대충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데? 같이 얘기하니까 또 정리가 조금 정리가 된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좋았습니다. 이 책은 왜 선정했죠? 요거 지금 베스트셀러야. 그리고 그래? 영화로도 나왔어. 나왔는데 사실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우리의 이 모임을 아는 내 와이프의 친구분이 우리가 이제 그런 책들을 쭉 읽어가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이런 책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좋은 책일 것 같다라고 해서 추천해줬어 그분이. 근데 또 그분 말만 믿고 또 했다가는 그렇지. 할 수 있어서 별점 하나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기로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그렇게 혼란에 빠질까봐 미리 사서 읽어봤어. 읽어봤는데 좀 앞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어. 그 용어라든지 그런 게. 근데 조금만 지나가니까 확실히 소설이니까 이야기로 되면서 이게 내용이 좀 편하게 다가오고 또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단순한 그냥 가벼운 얘기들이 아니라 좀 생각할 거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조금 힘들더라도 요거 극복해서 쭉 좀 읽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그럼 내가 일부를 책임지고 네가 일부를 책임지고. 그리고 나는 다음 주까지 또다시 책을 조금 읽어보고 방법 괜찮은 거 같지? 좋은 거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합시다. 네. 하나 둘 셋.